안녕하세요. 도시농사 필레오입니다. 오늘은 오이 농사에 가장 어려움을 주는 녹균병과 진딧물 방지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아울러 오이를 잘 가꾸는 방법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이 6월 21일입니다. 오이 정식한 지 45일에서 50일 정도 되는 시점입니다. 지금쯤은 오이가 키가 많이 자라서 지주 때 끝까지 자랐고 오이도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해서 벌써 몇 차례 수확을 했을 것입니다. 저희도 5월 6일 오이 정식을 했습니다. 초기에 뿌리 활착을 잘 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많았지만은 뿌리 활착을 위한 특별한 처방을 했더니 잘 자라기 시작해서 지금은 2m 이상 자랐고 오이도 한 나무에서 평균 2~3개씩 수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잘 자라주면은 오이도 좋고 가꾸는 사람도 기분이 좋을 텐데 이때쯤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습니다. 오이에게 가장 많은 병 바로 녹균병입니다. 녹균병은 처음 오이나무 아래쪽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잎에 갈색 반점이 하나둘 생기게 되고 점차 많아지면서 잎 자체가 말라지는 병입니다. 이런 현상은 오이가 자라면 따라 올라가면서 위의 잎들도 점차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잎이 건강해야 광합성 작용을 해서 오이나무도 잘 자라고 오이도 마디마다 주렁주렁 많이 맺히게 됩니다. 그런데 잎이 병들게 되면 자라는 것도 둔해지고 오이도 잘 맺히지 않습니다. 오이에게는 녹균병뿐만 아니라 오이를 잘 가꾸지 못하면 진딧물 피해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이 농사가 쉬워 보이지만은 노지에서 가장 어려운 농사가 오이 농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녹균병과 진딧물을 확실하게 방지하고 오이를 잘 가꿀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가 잘 자라도 녹균병은 조금씩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녹균병은 잎에 갈색 반점이 생기기 때문에 초보 농부라 해도 녹균병 정세는 금방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녹균병은 정세가 나타나면 빠르게 대처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방지를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고생만 하고 오이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녹균병과 같은 병은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어떤 병인지 알 수 없는 병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농사를 오래 한 분들이 근처에 계신다면 조언을 구하든지 아니면은 사진을 찍어서 농약방으로 가서 농약사와 상담을 해서 방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2주 전에 오이 두 나무가 잎이 오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나서 진딧물인가 하고 잎 뒤쪽을 살펴봐도 진딧물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딧물이 심할 때 잎이 오그라드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전문가에게 보였더니 불치병, 바이러스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심한 것 하나는 잘라서 폐기를 했습니다. 녹균병은 한 달 전쯤에 정세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즉시 녹균병 약을 구해서 2리터짜리 작은 분무기에 타놓고 밭에 갈 때마다 수시로 뿌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녹균병 확산을 막을 수가 있었습니다. 녹균병을 잡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신속성과 지속성입니다. 주말 농장에서 오이를 가꾸는 분들은 대부분 10포기 미만일 것입니다. 우리도 10포기를 심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농약을 분무기 큰 통에 많이 탈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사용하는 1리터나 2리터짜리 작은 분무기에 약을 타놓고 밭에 갈 때마다 뿌려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녹균병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오이 녹균병 파만농에서 나오는 골고루라는 그러한 고추의 단접병에도 사용하고 오이에는 지금 녹균병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약입니다. 타는 양은 지금 물 20리터 한 말에 33g을 타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는 작은 분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20리터에 33g 타라고 하겠습니다. 33g 같으면 이게 지금 한 30g 정도 이렇게 추부기 타면 됩니다. 이게 한 절반 좀 안 되게 부으면 됩니다. 절반 조금 안 되게 이렇게 탑니다. 이거 탈 때는 이런 곳에 붓기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종이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오이 진딧물약으로 사용하고 있는 베르시스라는 진딧물약입니다. 이것과 함께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진딧물과 함께 방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이 모카 진딧물에 이렇게 사용하라고 지금 적혀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리터 물 한 말에 10ml를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10ml. 10ml 같으면은 지금 이거에 지금 뚜껑으로 반 뚜껑입니다. 이거는 약 한 2리터 정도 되기 때문에 아주 소량으로 타게 되면 됩니다. 진딧물 같은 경우 지금 저희 밭에는 아직까지는 진딧물이 없어 진딧물을 안 탑니다만은 이거 한 뚜껑이 20ml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금 물 20리터 한 말에 10ml를 타라고 하고 있습니다. 10ml 같으면 반 뚜껑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조금만 타면 됩니다. 요만큼만 조금만 타서 이렇게 붓고 오이 열포기를 하는데 굳이 분무기 큰 분무기에다가 이렇게 많이 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작은 꼭 이런 분무기가 아니라도 집에서 사용하면 더 작은 것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을 준비를 해 놓고 여기에다 타 놓고서 여기다 두고서 밭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수시로 이렇게 뿌려주면은 녹균병은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밭에 나올 때마다 2, 3일 간격으로 이렇게 잎에다 뿌려주면은 녹균병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녹균병은 세균성병입니다. 그리고 진딧물은 눈에 보이는 해충이기 때문에 만약 두 가지 증세가 같이 보일 때는 해당 살균제와 살충제를 함께 써서 방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딧물이 없을 때는 굳이 살충제를 같이 쓸 필요는 없습니다. 진딧물이 보일 때만 함께 타서 뿌립니다. 진딧물은 날씨가 감으로써 수분 부족과 영양 부족 등으로 오이가 약하게 자랄 때 심하게나 엉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몇 년 전 주말 농장 이웃 밭에서 진딧물로 오이 농사를 완전히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 밭과 우리 밭은 붙어 있었기 때문에 그 집 오이와 우리 오이의 거리는 불과 3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이는 진딧물이 하나도 없이 멀쩡한데 그 집 오이는 진딧물이 꽉 끼니까 약을 쳐도 듣지 않았습니다. 오이가 잘 자라지 않았습니다. 심한 오이 맷나무를 잘라버리고 새로운 오이를 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의 고생만 하고 오이 수확은 거의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올린 영상이 건강한 오이 진딧물도 못 덤빈다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때 저는 확실하게 알게 됐습니다.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면 진딧물과 같은 해충도 덤비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농약은 별로 사용하지 않을 때라 오이에게 어떤 살충제나 살균제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오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면서 엄청 오이도 많이 맺혔습니다. 작물이 건강하면 해충과 세균성병도 70% 이상 이겨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진딧물은 오이뿐만 아니라 다른 작물에게도 수분이 부족할 때 많이 나타납니다. 오이를 잘 가꾸기 위해서는 수분과 양분을 잘 공급을 해야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수분과 함께 섭취하는 양분을 빨아 올리지 못하기 때문에 오이가 잘 자라지 않고 오이도 잘 맺히지 않습니다. 맺힌 오이도 구부러지고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업농들은 시설이 잘 된 하우스에서 자동 급수 시설을 갖춰놓고 생산하기 때문에 상품성 좋은 오이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주말 농장에서 그런 시설을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자주 주어야 하고 한 번 줄 때 비닐 속에 물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흠뻑 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물병을 꽂아두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병을 이렇게 꽂아 놓으면 하루에 다 들어갈 때도 있고 또 가뭄이 심할 때는 한나절에 다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물병을 이렇게 꽂아 놓고 작물이 약할 때에는 여기에다 지금
영양제를 함께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병을 꽂으면 또 하나 좋은 것이 있습니다. 작물이 잘 자라지 못할 때 액비나 영양제를 물과 함께 주게 되면 흡수가 빨라 작물의 회복이 빠르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오이가 건강하게 자라면 웬만한 병해충은 다 이겨내고 오이도 주렁주렁 많이 맺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이 녹균병과 진딧물 확실하게 차단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방법에 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